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 소속의 미국인 경제학자 리처드 카츠. 그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일본 경제주간지에 일본 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을 싣고 일본은 한국처럼 경제를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펄쩍 뛸 일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중이거든요. 얼마 전 공개된 일본의 국력평가를 주제로 한 니케이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데요. 2018년과 크게 달라진 결과에 일본인들조차 놀랐다고 합니다. 2018년 40%에 달하는 일본인이 일본 경제가 강하다고 답했던 것과 달리 일본 경제가 강하다고 답변한 일본인이 20% 뿐이었거든요. 또한 정치, 경제, 군사 등 7개 중 대부분 항목에 약하다고 답하는 등 일본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2018년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강했던 50대의 긍정응답이 50%에서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 환경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건재하다며 큰 소리치던 일본인들의 태도가 불과 2년 만에 바뀐 것은 눈에 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미국인 경제학자 리처드 카츠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와 구매력 지수, 노동시간당 GDP 성장 속도 등을 분석한 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이미 4년 전에 제쳤다. 2008년부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GDP가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돈을 잃으면서도 잃은 돈을 만회할 때까지 판을 떠나지 못하는 도박꾼 같다. 한국 기업은 체질이 건강해 팬데믹 위기에서도 일본 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요. 리처드 카츠가 이렇게 분석한 이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안전제일주의와 폐쇄성에서 비롯된 생산성 저하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폐쇄성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서 잘 드러납니다. 21세기 쇄국 정책, 일본발 외국인 혐오라고 불린 일본의 방역 정책은 전 세계에서 질타와 비난을 받았는데요. 언뜻 봐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경한 방역 정책을 펼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책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델리아 비세르는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 관련 수업을 찾아 들을 만큼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학 시절 모은 돈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산산조각난 건 다름 아닌 일본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년째 비자 발급은 물론이고 외국인 입국조차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11월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집을 찾고 항공권을 예약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일본 정부에 지쳤다며 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세르. 그는 만약 일본 입국에 성공했더라도 외국인 혐오가 심각한 일본에서 잘 지내지 못했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비세르의 사연은 나은 편입니다. 일본 대학에 입학했지만 강의실에 한 번 앉아보지 못한 외국인 학생들. 일본 기업에 취직했는데 입국을 거부당해 구직 취소에 놓인 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생이별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팬데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입국조차 못하고 길게는 2년째 해외에서 입국 허락만 기다리고 있죠.
도쿄의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한 인도네시아인 여성은 지난해 여름 부친을 잃었지만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출국할 경우 재입국하지 못한 채 실직할 가능성이 있어서였죠. 이처럼 해외에 발이 묶인 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최소 37만 명.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진 채 일본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하는 외국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때문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스톰 재팬스 밴, 일본은 입국 금지를 멈춰라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교육은 관광이 아니다, 일은 관광이 아니다, 사랑은 관광이 아니다와 같은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들은 외국인에게만 극도로 엄격한 방역정책을 적용 중인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일본 손절을 외치기도 하는데요. 기막힌 것은 이 같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일본에서 미즈기화 정책이라고 부르며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즈기화는 적군이 육지에 오르기 전 바다에서 섬멸한다는 섬나라 특유의 군사 작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외국인들이 제거해야 할 적군이라는 소리일까요? 이처럼 비이성적인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니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만 가득할 뿐입니다. 재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라프레르 제1미국 상공회의소 특별고문은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했고, 인도네시아의 유슬론 전 주일대사는 외국인에게 일이나 입학의 선택지는 일본만이 아니다. 일본은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실제로 일본의 쇄국 정책 때문에 외국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공동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일본 기계 관련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일부 신규 투자 안건도 보류했다고 밝혔으며, 보쉬도 사이타마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신제품 라인 가동을 중단했죠. 주요국 가운데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일본 경제가 받은 타격은 알려진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존스 홉킨스대, 미네소타대와 호주 국립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명문대 또한 일본으로 교환학생 파견을 중지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본과 인재의 유출을 모두 막지 못한 것이죠. 이 밖에도 리처드 카츠가 분석한 일본 침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혁신에 중점을 뒀지만 일본은 생산성 향상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수치가 바로 노동시간당 GDP 성장 속도라고 말합니다. 1970년대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40%를 못 미쳤고 1995년까지는 71%까지 상승했다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점점 하락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10%에 불과했던 노동 생산성이 2020년엔 58%로 상승했고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죠. 또한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 자본 지표에서 한국은 2019년 선진국 31개국 중 5위를 기록해 13위인 일본을 크게 앞질렀는데요.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비중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섭니다. 리처드 카츠는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혁신에 집중했던 한국 기업과 아베노믹스의 혈안이 돼 그저 수출의 양적 확대만 치중했던 일본의 선택은 한국의 성장과 일본 침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하고요. 아무쪼록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해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